강한 정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이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비밀스러운 힘과 같습니다. 정신적 힘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고수하고 특히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불교의 핵심 사상과 정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습관 1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내면의 행복이라는 밝은 태양을 가리는 무거운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울과 절망의 그늘로 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쁜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놓칩니다. 그것은 검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아름다운 순간조차도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나쁘고 성공과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관점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마음 챙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 다음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을 쓸어내어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또한 메타메타 또는 자비명상의 수행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메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다 자비롭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불교의 무상함의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쁜 시간은 좋은 시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어려움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정성의 사슬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상처를 줍니다. 이 습관은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유사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불평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부정성에 빠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빛을 비춥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종종 무상함을 잊습니다. 불교의 큰 사상입니다. 무상함은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은 우리가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우리를 불만의 순환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전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영구적인 문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수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에는 기복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은 폭풍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끊임없는 불평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불교는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수동적인 불평 모드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사고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놓아주는 것은 또 다른 강력한 실천입니다. 그것은 풍선을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놓아주면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평에 대한 꽉 쥐어진 소나기를 놓아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교 원칙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균형 잡힌 마음으로 도전에 접근하고 상황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평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 힘을 기릅니다. 세 번째 습관,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것.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잠그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를 세상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을 탐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압도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신적 웰빙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면 탄산 음료를 병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쌓이고 결국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스트레스, 불안 또는 내면의 것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느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올바른 말의 수행은 진실, 친절, 마음챙김으로 소통하도록 격려합니다. 말할 때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해와 연결의 정원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이러한 원칙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진정한 관계를 육성합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챙김은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챙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명확하고 연민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 언어와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지 않은 표현은 마치 비밀 언어와 같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불교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표현이 우리 자신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웰빙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면 이해와 연결의 빛이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밝게 합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정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회복력 있고 강력한 마음을 구축합니다. 습관 4번.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경주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진행 속도를 늦춥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힘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운전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비난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카르마 개념은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이 법칙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전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할 때 우리는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처럼 됩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배의 선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통제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비난하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용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망을 짊어지는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책임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단계입니다. 불교의 핵심 수행인 마음챙김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을 잡고 더 강력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난에서 책임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배낭 속의 돌을 날아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날개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 여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비난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난에서 벗어나 개인적 책임을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우리의 행위와 능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힘과 자기 강화 습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5번째 습관, 시각화 대신 환상을 꾸는 것. 시각화 대신 환상을 꾸는 것은 공중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견고한 기초가 없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현재 순간의 현실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이유와 더욱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위해 환상에서 시각화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환상에는 종종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와 희망적 사고가 포함됩니다. 무지개 끝에 금광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현실의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환상에 빠지면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면서 백일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현실이 상상의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반면 시각화는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달성하기 위한 항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긍정적인 결과를 시각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일치하는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망을 현실에 근거시킴으로써 꿈과 달성 가능한 목표 사이에 격차를 메웁니다. 불교의 무상성의 가르침은
변화가 일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환상은 종종 미래에 대한 고정된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시각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풍경에 적응합니다. 해안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파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것의 무상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합니다. 환상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챙김은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현재를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시각화로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환상에서 시각화로 전환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 올바른 의도, 마음 챙김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공중에 성을 쌓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강력한 동맹이 되어 긍정적인 현실을 실현하고 목적과 회복력을 가지고 삶의 여정을 항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습관, 개인적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면서도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시들어집니다. 이 습관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고 의미 있는 관계는 기쁨과 지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바람 없이 배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느리고 외로운 여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선물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한 연결을 키울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집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함과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정원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와 거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 영양분 없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정원을 가꾸어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을 극복하려면 먼저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관계의 햇살과 같습니다. 관계가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은 식물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감을 키우고 우리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소통은 관계를 키우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배의 돛을 채우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간을 내어 듣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의 정원을 활기차고 살아있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개방적이고 소통적이면 우리는 이해를 촉진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함하여 삶의 무상함을 인식하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맛있는 식사를 음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습관 7번. 시간의 덧없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개인적 관계가 우리의 웰빙의 직무를 짜는 실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우리 곁에 동반자가 있는 삶의 여정을 항해할 수 있어 항해가 더 즐겁고 보람있게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강한 강물 흐름에 휩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제력과 방향을 잃습니다. 이 습관은 감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압도적이 되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나침반 없이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난류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의 흐름을 항해하기 위해 감정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챙김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강둑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면 닿지 없는 폭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되고 길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전을 헤쳐나가고 꾸준한 진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면 격동하는 힘에 조타장치를 넘겨주는 것과 같아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챙김은 귀중한 동맹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복되지 않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간에 존재하고 호기심과 판단 없이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불교는 자비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균형 잡힌 마음을 기르도록 권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연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게 감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원으로 자랍니다. 감정 지능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항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폭풍에 휘말리는 대신 우리는 마음챙김과 연민으로 조타하는 감정적 배의 선장이 됩니다. 감정 지능을 기르면 회복력으로 감정의 바다를 항해하고 정신적 힘과 웰빙을 향한 꾸준한 항로를 유지합니다. 8번째 습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공을 저글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결국에는 모든 공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은 좌절과 실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좌절스럽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고 통제를 포기하는 역설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불교에서 무애착의 개념은 통제의 환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항상 변하고 이동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물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원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키우지만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 비가 오거나 맑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정원을 주의 깊게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꽉 움켜쥔 주먹을 푸는 것처럼
끊임없는 투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챙김이 우리의 동맹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줌으로써 우리를 현재 순간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아하고 회복력 있게 불확실성의 바다를 항해야 합니다. 불교는 통제를 포기하면 진정한 힘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나기를 놓음으로써 인생의 도전에 맞설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손을 열어 인생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집착하는 대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통제의 환상을 포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는 바람을 잡는 돛처럼 힘을 얻고 자유로움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며 삶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존재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힘을 발견합니다. 습관 9번. 과거에 집착하는 것.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느리게 하고 여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이미 일어난 일에 갇혀있게 하여 현재를 충분히 즐기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끊임없이 백미러를 보면서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이러한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마음챙김의 수행은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답답함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은 뒤로 걸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오래된 상처와 원한에 묶어둡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문 후에도 오랫동안 붕대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를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기 위해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을 지고 현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의 무상함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할 때 그것은 강물을 얼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정체되고 활력을 잃습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과거 경험에 묶어두는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을 극복하려면 자기 연민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민과 이해심으로 자신을 대함으로써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스스로 부과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간수가 아니라 교사가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용서, 자기 연민을 받아들이면 해방으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가볍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현재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으며 우리 삶에 전개되는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습관 번호 10.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방해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자존감을 외부 의견에 묶어두기 때문에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마치 지나가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습관이 왜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끊임없는 판단의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 평정심을 실천하면 칭찬과 비판에 변화하는 조류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의견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 견고한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너무 걱정하면 흔들리는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폭풍에 취약해집니다. 평정심을 기르면 외부 판단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울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불교는 자기 수용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옷장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끊임없는 승인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주제인 마음챙김은 우리가 생각과 반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걱정할 때 그것은 마치 의견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챙김은 인도하는 빛 역할을 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순간의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러한 걱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걱정하는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에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친절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자기 수용의 정원으로 자랍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판단의 화살에 대한 방패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하면 평정심을 실천하고 진정성을 수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정신적 약함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애를 기르면 우리를 외부 의견에 묶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판단의 습관을 깨면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탐색하고 내면의 힘과 진정성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극복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마음챙김, 연민, 지혜를 일상생활의 구조에 짜놓음으로써 부정적인 패턴을 초월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탐구는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우리 존재의 테피스트리에 통합하여 변형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시리즈를 원하시면 댓글 섹션에 예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